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산에듀 강사 남민수입니다. 변압기 두 번째 파트 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변압기 결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델타 결선에서 한 상분이 고장나면 나머지 두 대로서 V 결선 운전이 가능하다. 이제 맞는 선지가 되겠죠. 우리가 델타 결선을 변압기 몇 대로? 세 대로 운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한 대가 고장이 나는 것이죠. 그럼 한 대가 고장이 났다. 얘랑 고장이 난 겁니다. 제가 개념 시간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1차고 2차입니다. 맞죠? 그래서 얘네가 한 대, 두 대, 세 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얘랑 어떻게 돼요? 같이 고장이 나는 것이죠. 이렇게 고장이 나게 되면은 무슨 결선이 됩니까? V 결선이 됩니다. 그래서 VV 결선으로 삼상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 즉 변압기 몇 대? 두 대로 삼상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2번입니다. YY 결선에서 1차, 2차 모두 중성점 접지를 할 수가 있고 고압의 경우 이상 전압을 감소시킬 수 있다. 우리가 Y 결선 같은 경우는 중성점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접지를 할 수가 있다. 요 내용이 됩니다. 3번입니다. YY 결선에서 중성점 접지를 하게 되면은 제5고주파 전류가 흘러서 통신선 유도 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다. 요거는 개념 시간에 제가 다 설명을 했지만 이 Y 결선은 어떻게 됩니까? 중성점 접지가 가능합니다. 네, 만약에 Y 결선에 중성점 접지를 하지 않게 되면은 상고주파 전류가 흐를 수가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KCL 관련해서 제가 다 증명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얘를 중성점을 접지하게 되면은 요때는 뭐가 흐릅니까? 3고주파 성분들이 중성선에 흐르게 되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전류가 흐르니까 뭐가 발생합니까? 자기장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자기장이 어디에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까? 통신선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죠. 어쨌건 여기에 생성되는 고주파는요. 5고주파가 아니라 몇 고주파? 3고주파가 된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Y델타 결선에서 한 상이 고장나게 되면은요. 전원 공급이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Y 결선이 있고 델타 결선이 있죠. 그래서 Y 결선, 델타 결선이 있을 때 한 상이 고장났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랑 해서 한 상이 고장난 거죠. 그래서 얘네들 없애주면 어떻게 됩니까? Y 결선 같은 경우는 한 상이 고장나면 V가 거꾸로 된 역-V의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1차가 역-V가 되는 것이고 2차가 뭐가 되는 겁니까? V 결선이 되는 것이죠. 역-V, V의 형태가 되는데 우리가 역-V 결선이 있으면요 아주 불평형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전원 공급이 불가능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선지가 되겠죠.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압기 1차 측을 Y 결선, 2차 측을 델타 결선으로 한 경우에 1차, 2차 간의 전압 위상 변화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Y 결선 이렇게 해볼게요. Y 결선. 1차가 Y 결선. 이 차는 델타 결선이죠. 델타 결선. 그랬을 때 이제 전압의 위상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1차 측에서 들어오는 전압의 위상이 0도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0도. 그리고 나서 상에 걸리는 1차 측 Y 상에 걸리는 위상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선간에서 상으로 가면 마이너스 30도 뒤지죠. 그래서 마이너스 30도가 됩니다. 자, 그럼 1차에서 2차로 넘어갈 때 권수비에 의해서 넘어가는데 권수비는 크기만 바뀌는 것이지 얘가 바뀌진 않습니다. 위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변환이 일어날 때 상에서 상으로 가는 것이죠. 여기 상이니까 여기 상의 위상이 몇 도가 됩니까? 동일하게 마이너스 30도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결국 성간전압은 어떻게 됩니까? 성간전압은 상전압과 똑같기 때문에 위상도 동일합니다. 결론적으로 여기도 마이너스 30도가 됩니다. 즉 위상차가 30도가 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차, 2차 전압의 위상 변화는 30도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문제 가끔 어려운 문제 보시면은요. 이게 답이 당연히 30도죠. 150도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는 뭐냐면은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0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자, 마이너스 30도 여기까지는 똑같죠. 마이너스 30도예요. 근데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방금 해석한 것은요. 감극성일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감극성은 뭡니까? 설명을 했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E1이 걸립니다. 그럼 건수비에서 넘어가죠. 그럼 여기에 전압도 플러스 마이너스 E2 이런 식으로 걸린다라는 거죠. 즉 극성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극성이라고 해볼게요. 가극성이면은 얘네들의 부호가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걸려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빨간색으로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로 넘어갈 때 위상이 180도 바뀌게 돼요. 여기가 마이너스 30도가 들어왔죠. 그러면은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다. 아니면 조금 벡터나 이런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요 풀이는 넘어가시면 됩니다. 기출문제 푸시다가 질문을 많이 하시는 내용이라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럼 일단 지금 위상이 몇 도입니까? 마이너스 30도죠. 그럼 여기가 0도입니다. 여기가 90도예요. 여기가 180도입니다. 여기가 270도예요. 마이너스 30도는 그러면은 요 반대 방향으로 여기로 갈수록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한 요 정도 되겠네요. 이게 바로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30도가 됩니다. 근데 이제 1차에서 2차로 넘어갈 때 위상이 반대로 뒤집힙니다. 얘 반대로 뒤집어주면은 얘 요런 벡터가 돼요. 얘를 반대로 뒤집으면은 요 벡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여기 물체가 있습니다. 여기 동그란 물체가 있어요. 이 물체를 지금 빨간색 방향으로 힘을 가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얘랑 반대 방향의 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랑 크기는 같고 화살표 방향이 반대로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넘어가면은 얘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30도가 넘어가면은 이 벡터가 되는 것이죠. 그럼 이 벡터는 몇 도가 됩니까? 잘 보시면은 여기 몇 도예요? 150도가 되는 거 아시겠나요? 그쵸? 왜? 여기 전체 걸리는 각도가 180도예요. 근데 여기가 몇 도입니까? 마이너스 30도. 그러니까 180도에서 30도가 되는 것이죠. 나머지가 뭐가 되는 거죠? 150도가 되는 거예요. 150도. 따라서 이 마이너스 30도가 넘어가면은 몇 도가 된다? 150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그대로 걸리죠. 상에서 상은. 그래서 150도가 뭐가 됩니까? 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는 30도가 선제였고 150도가 선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좀 염두에 달라. 그다음 3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의 단상면학계를 델타 Y로 결선하고 1차 단자전 V1, 1차 전류 I1이라고 하면 2차 단자전압과 2차 전류의 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제 권수비는 A고 저항 리액턴스 여자 전류는 무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그려볼게요. 델타 Y, 델타 (1차) 델타.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항상 식을 막 암기하고 공식을 막 기억을 해서 대입을 하는 것보다 이런 그림들을 그리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이 그림을 그리면 일단 틀릴 리가 없고요. 공식들을 안 외워도 됩니다. 안 외워도 돼요. 물론 공식을 써야 훨씬 더 편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과 이제 그림을 썼을 때 편한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활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1차가 델타고 2차가 Y입니다. 1차 단자 전압이 V1이죠. 여기 V1이 인가되었습니다. 그리고 1차 전류는 I1이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로 들어가는 전류가 I1이 되는 겁니다. 2차 단자 전압, 그러니까 여기에 V2와 여기에 뭐? V2와 여기에 I2를 구해보아라 라는 겁니다. 맞죠?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그랬을 때 권수비가 A다라고 하는 거는 1차 측이 A라고 했을 때 2차 측이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A 대 1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조건을 통해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압부터 구해볼게요. V1이라는 전압이 있습니다. 지금 문제 보시면은요, 위상에 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크기만 보시면 되겠네요. V1이에요. 그럼 델타는 선간과 상전압이 같죠. 그럼 상에 걸리는 전압도 V1이 되겠네요. V1. 우리가 1차에서 2차로 넘어져야 되는데 넘길 때 무조건 상에서 상으로 간다라고 했습니다. 상에서 상으로 간다. 그래서 A 대 1로 가니까 전압이 A분의 1이 되겠네. 여기 걸리는 전압이 Y결선에 그렇죠. 걸리는 상전압은 A분의 V1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럼 V2는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선간전압이 돼야 되니까 A의 V1에다가 뭘 해주면 되죠? 루트 3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전류 볼게요. 전류 1차 측 I1입니다. 그럼 얘도 상 기준으로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상전류를 구해야 돼요. 그럼 여기 흐르는 상전류가 어떻게 됩니까? 선전류가 I1이었으니까 상전류는 루트 3분의 1이 되겠죠. 그래 루트 3분의 I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그대로 넘겨주시면 되는데 상에서 상으로 갑니다. 즉 상전류이기 때문에 상전류가 되는데 이 상전류의 크기가 얼마가 됩니까? A 대 1이니까 전압과 전류는 반대죠. 전압은 A분의 1이지만 전류는 그냥 A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루트 3분의 I1에 A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Y결선에서는 상전류와 선전류 같죠. 즉 I2의 값이 그냥 얘가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럼 다 구했습니다. 자, V2 루트 3 A분의 V1 I2 루트 3 A I1 그래서 답이 뭐가 됩니까? 3번이 되는 것이다.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무조건 1차에서 2차로 변환, 에너지의 변환이 일어날 때 상에서 상으로 일어난다. 이거 꼭 기억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그 다음 4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가 Y고요. 2차가 델타로 결선하고 1차의 선간전압 3300V를 가하였을 때 무부하 2차 선간전압 포인트가 무부하가 주어져 있죠. 이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또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가 Y예요. 1차가 Y결선입니다. 이 차는 델타 결선이죠. 델타 결선. 선간전압 3300V를 가했습니다. 3300V. 무부하기 때문에 여기 부하가 안 달려 있는 겁니다. 맞죠? 개방 상태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여기 흐르는 전류가 전부 다 뭐라는 거예요? 제로라는 거예요. 여기 흐르는 전류가 전부 다 제로라는 겁니다. 여기 흐르는 전류도 전부 다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2차 전류가 제로면 1차 전류도 뭐 싹 다 제로겠지. 그러니까 다 제로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요. 전압 강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무부하를 준 이유가 뭐냐면은 이 전압 강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전압 강화가 없다를 무부하로 준 겁니다. 왜? 전류가 제로니까 전압 강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3300을 넣어줬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전압비가 30대 1이라고 했습니다. 30대 1이죠. 그대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전압 강화가 없기 때문에. 그럼 여기 걸리는 전압은 어떻게 됩니까? 루트 3분의 3300이 되는 거예요. 루트 3분의 3300이 되는 것이고 상에서 상으로 넘어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델타 결선 상에 걸리는 전압은 몇 볼트가 됩니까? 30분의 1 해줘야겠지. 그래서 루트 3에 30분의 1 나눠주시면 110볼트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무부하 시의 2차 단자 전압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걸리는 단자 전압 이 값을 물어본 겁니다. 그럼 이 값은 뭐가 돼요? 얘가 되겠지. 델타 결선에선 상과 선간 전압이 같으니까. 그래서 루트 3분의 110 이거 계산해 주시면 63.5볼트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답이 뭐가 된다? 1번이 된다입니다. 그래서 4번까지 봤고요.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델타 결선 변압기의 한 대가 고정으로 제거되어서 V 결선으로 공급을 할 때 공급할 수 있는 전력은 고장 전 전력에 대하여 몇 배인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델타 결선으로 할 때 출력이 있을 겁니다. 맞죠? 출력. 근데 델타 결선으로 운전을 잘 하다가 한 대가 고장났어요. 우리가 델타 결선에서 한 대 고장나면 V 결선이 되는 것이죠. 그때 출력을 한번 비교해 보아라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델타 결선이다라고 하는 건 변압기 한 대 용량을 P라고 했을 때 델타는 그냥 3P가 되는 것이죠. 변압기가 3대니까 3P가 됩니다. V 결선 같은 경우는 출력이 어떻게 돼요? 변압기 한 대 용량의 루트 3배가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루트 3분의 P다라고 해서 여기에다 곱하기 100을 해주시게 되면은 57.7%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수업 시간에 출력비다라고 했습니다. 출력비. 그럼 출력비 나오면은 하나 더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죠. 뭐가 됩니까? 이용률이 되는 겁니다. 이용률은 어떻게 구합니까? 원래 V 결선입니다. V 결선이 변압기 몇 대? 2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2대니까 출력이 2P가 나올 줄 알았지만 실제 변압기 출력은 루트 3분의 P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곱하기 100 해주시면은 얘는 86.6%가 나온다. 그래서 얘는 이용률이다라고 부르는 것이죠. 둘 다 잘 나옵니다. 이용률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용률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죠. 죄송합니다. 이용률이지. 이용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좀 구분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용률을 어떻게 기억한다라고 했습니까? 2이기 때문에 숫자 2가 와야 돼요. 그래서 2분의 루트 3이다. 그리고 둘 다 숫자를 외우기 쉬운 게 뭐냐면은 얘는 뒤에 숫자가 77로 똑같고요. 얘는 66으로 똑같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답이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1번이 답이 됩니다. 6번 문제 가볼게요. 용량 PkVA인 동일 정격 단상 변압기 4대로 낼 수 있는 삼상 최대 출력입니다. 지금 물어본 것은 4대로 삼상입니다. 삼상의 출력을 하겠다. 변압기가 용량이 P짜리가 4개가 있다고 할게요. 동일이라고 했으니까 P 이렇게 변압기 4대가 있습니다. 그럼 얘로 삼상부의 전력을 공급하려고 하면은 방법이 2개밖에 없어요. 자, 첫 번째. 세대를 어떻게 합니까? 델타 결선을 해요. 델타 결선을 합니다. 삼상 전력의 공급이 되겠지. 한 대로는 얘는 그 대신 못 쓰겠죠. 한 대로는 삼상 전력 공급이 불가능하니까. 이러한 방법이 있고, 자, 두 번째는 자, 우리가 P 이렇게 되어 있는데 2개씩 묶어서 쓰는 겁니다. 얘로 V 결선, 얘로 V 결선. 우리가 2대로 V 결선 할 수 있잖아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 뭐 계산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얘는 용량 출력이 얼마가 되겠어요? 3P가 되는 거예요. 얘는 여기서 변압기 한 대 용량의 루트 3배, 루트 3P. 여기도 루트 3P. 2개 더해야겠죠? 2 루트 3P. 그래서 당연히 얘가 더 크게 되는 것이죠. 최대 출력 용량이라고 했으니까 이 경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이 2 루트 3P가 되는 것이죠. 7번입니다. 22kW 삼상 유도 전동기 한 대를 운전하기 위해서 2대의 단상 변압기를 사용한다. 이 변압기의 용량은 단 피상효율은 0.75이다. 용어 정리 하나만 하겠습니다. 여기서 피상효율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역률을 의미합니다. 효율이 아니라 뭐라고요? 역률을 의미한다. 이 용어 정리 하나만 가지고 갈게요. 지금 보시면 어떤 상황이냐면은 유도전동기 한 대를 운전하기 위해서 2대의 단상 변압기를 통해서 삼상 유도전동기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변압기 2대로 삼상 전력을 공급하려면은 V결선밖에 없어요. 그래서 V결선을 통해서 지금 삼상 유도전동기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삼상 유도전동기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그럼 일단 이 V결선으로 했을 때 출력이 어떻게 됩니까? 변압기 한 대 용량을 P라고 했을 때 V결선의 출력은 루트 3P가 되는 것이죠. 변압기 한 대 용량의 루트 3배. 그럼 여기 제가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잘 보시면은 지금 변압기로 들어가는 게 입력이고요. 나오는 게 출력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 값이 얼마가 되는 것입니까? 루트 3P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루트 3P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겠죠. 일단 얘의 단위는 뭐가 되는 것이죠? 킬로 볼트 암페어가 되는 거예요. 네, 일단은 얘를 유효 전력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왜? 유도 전동기 출력이 킬로와트로 되어 있으니까. 그럼 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해야 되는 겁니다. 네, 코사인 세타 0.75죠. 그럼 여기에다가 0.75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V결선의 출력은 루트 3P의 0.75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에서 삼상 유도 전동기가 22kW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일반적으로 그냥 22kW다 이런 유효 전력이 등장하면 전부 다 출력 값입니다. 그러면은 유도 전동기 입장에서는 여기가 입력이고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출력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출력 값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2kW가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삼상 유도 전동기의 입력을 구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얘랑 같다라는 등식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출력을 입력으로 바꾸려면 얘의 효율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효율이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구합니까? 효율이다라고 하는 거는 입력분의 출력으로 구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뭡니까? 입력이죠. 입력을 구해야 되니까 출력을 뭐로 나눠야 됩니까? 효율로 나눠야지 우리가 입력은 효율, 출력을 뭐로 나눠야 돼요? 효율로 나눠야 돼요. 그렇죠? 근데 효율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효율을 그냥 1이라고 봅니다. 1. 그래서 효율이 1이다. 그러면은 넘어가면은 여기가 22kW가 되겠지. 22kW. 그냥 22kW가 됩니다. 그래서 얘네 둘이가 지금 어떻다라는 거예요? 같아야 되는 거죠. 얘가 같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P 값을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P라고 하는 것은 얘네들 같으니까 다 나눠주면 됩니다. 루트 3에 곱하기 0.75분의 22kW니까 22가 되는 거. 22kW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계산해 주시면 16.9kV 암페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이 뭐가 돼요? 2번이 됩니다. 계속해서 8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 단상면압기 2대를 사용해서 삼상 전원에서 이상을 공급하고자 한다. 가장 적합한 결선은 제가 수업 시간에 정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여러분들이 암기했으면 좋겠다면서 뭐 이상한 암기법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렸는데 절대로 그래서 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앞에서 막 그랬잖아요. 막 혼자. 기억나세요? 틀리면 안 돼. 내가 그렇게까지 했는데 강사님 전 틀렸는데요. 알겠습니다. 제가 다 기억합니다. 어떻게 기억하라고요? 마우스. 뭐라고요? 마우스. 마우스 기억하면서 마우스 뭐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메이어 결선. 운해의 우드 브릿지 결선. 스는 스코트죠. 그래서 T 결선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거는 절대로 틀리면 안 된다. 그 다음 얘 말고 하나 더 있었죠. 삼상을 뭐로 바꾸는 거? 육상으로 바꾸는 거 있었습니다. 얘는 어떻게 기억하라고 했죠? 환상적인 포크 댄스를 2시간을 쳤다. 좋습니다. 환상적인 포크 댄스를 몇 시간을 쳤다? 2시간을 쳤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환상결선, 대각결선, 포크결선부터 포크결선, 대각결선, 댄스니까 그리고 2차 이중, 델타, 2차 이중, Y 꼭 기억합니다. 시험에 정말 자주 나와요. 그래서 답이 뭐가 됩니까? 스코트 결선이죠. 2번이 됩니다. 좋습니다. 9번 바로 가보도록 하죠. 9번 문제. 삼상 변압기의 병렬 운전 조건으로 틀린 것은 병렬 운전 조건 어떻게 해라고 했습니까? 극성이 같을 때, 정격 전압이 같을 때, 정격 전압이 같다라는 거 건수비가 같다라고 했죠. 그리고 임피던스 강화가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가 같을 때, 그리고 내부 리액턴스 저항의 비가 같을 때, 저랑 같이 공부하면 걱정이 없다. 극정 임내 뭐 이러면서 열심히 배웠던 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각 변압기의 백분율 임피던스가 같을 것.
3번 각 변압기의 권수비가 같다. 전격 전압이 같을 것. 각 변압기의 상회전 방향 및 1차, 2차 선간 전압의 위상의 변화가 같을 것. 이거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삼상에서는 이제 상회전 방향이 같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게 이제 삼상이 되는 거니까. 1번 각 분의 임피던스가 용량에 비례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내용이 그 임피던스, 우리가 임피던스 강화가 같을 것에서 배웠던 내용인데 뒤에 가면 요거 관련된 문제도 나옵니다. 우리가 변압기 두 대가 지금 병렬 운전을 하는 것이죠. 그럼 A 변압기와 B 변압기가 병렬 운전한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이 분담해야 될 일의 양을 PA, PB라고 나타낼게요. 그럼 얘네들은 어디에 비례하냐면은 본인 변압기 용량에 비례합니다. 변압기 용량이 큰 애들이 일을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퍼센트 임피던스에는 어떻게 돼요? 반비례하죠. 퍼센트 임피던스에는 반비례합니다. 퍼센트 임피던스에는 반비례하게 되는 것이죠. 자,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부하 분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PA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전류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얘도 전류로 나타낼 수가 있어. 왜 P는 VI인데 어차피 병렬에서는 전압 일정하니까 얘를 그냥 I로 나타내도 됩니다. 부하 분담이니까 부하가 전류잖아요. 전류 분담으로 표현을 해도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V는 IZ라는 식이 있지 않습니까? V는 IZ에서 병렬 연결이니까 V가 일정하죠. 그럼 I랑 Z는 어떻습니까? 반비례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식이 탄생을 한다는 것이죠. 지금 보시면은 비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용량의 퍼센트 임피던스가 반비례하죠. 그래서 어쨌든 틀렸다. 그래서 답이 1번이 됩니다. 10번입니다. 변압기 병렬 운전에서 1차 환산 누선 임피던스가 2 플러스 J3, 3 플러스 J2일 때 변압기에 흐르는 전류가 50A다. 순환 전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잘 보시면은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 변압기 병렬 운전 조건에서 내부 저항과 리액턴스의 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렇죠. 얘는 3분의 2고 얘는 2분의 3이잖아.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순환 전류가 발생을 해요, 실제로. 그럼 그 순환 전류를 구해보아라. 이러한 문제가 되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공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자, 변압기 지금 한 대를 그렸어요. 자, 변압기 두 대 그려볼게요. 변압기 두 대를 그려봤습니다. 자, 얘네 두 대가 지금 병렬 운전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병렬 연결을 합니다. 이렇게 병렬 연결을 시켜놨어요. 그럼 얘네들이 부하에 전력을 이제 공급하고 있는 거죠. 어디에? 부하에. 그래서 뭐 A 변압기라고 할까요? 이 A 변압기의 누설 임피던스는 2 플러스 J3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B 변압기는 3 플러스 J2다.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상황입니다. 부하 전류가 몇 암페어라고 했죠? 여기로 가는 부하 전류가 이제 50암페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 흐르는 전류 그리고 여기 흐르는 전류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0A라는 전류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기 흐르는 전류와 여기 흐르는 전류가 더해져서 나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분배가 된다라는 것이죠. 50A가 여기랑 여기가 분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저항이 큰 쪽의 전류가 어떻게 돼요? 적게 흐르고 저항이 작은 쪽의 전류가 크게 흐른다. 이거는 뭐 해로이론 시간 때 배웠던 거죠. 그러면은 일단 요 전류를 먼저 구해볼게요. 1번 전류라고 해볼까요? 이 1번 전류를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번 전류 어떻게 구합니까? 일단 전체 50A 중에서 얘네 두 개 임피던스 값을 어떻게 해줘요? 더해주는 거죠. 2 플러스 J3에다가 더하기 3 플러스 J2를 더해줍니다. 그리고 1번 전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2번 전류 남의 거에 임피던스 값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들어가야 되겠죠. 위에. 그래서 분의 3 플러스 J2 이렇게 해주셔야겠지. 그래야지 저 전류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은 25-5J가 나와요. 25-5J가 나온다. 자, 그럼 2번 전류는 어떻게 구합니까? 2번 전류도 동일하게 50 곱하기 2개 더한 것분에 남의 거 2 플러스 J3 해도 되지만 여기 50A가 흐르니까 여기 흐르는 전류가 뭐라고 했어요? 25-5J니까 50-25 50에서 이걸 빼주면 되겠지. 그쵸? 그럼 얼마가 됩니까? 그냥 25 플러스 5J가 되는 것이죠.
OJ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 더하니까 50이 되네요. 플러스 OJ, 마이너스 OJ 상세가 되어서. 그럼 여기에다가 제가 유효전류와 무효전류를 나눠서 그려볼게요. 일단 1번 전류는 25의 유효전류와 마이너스 OJ의 무효전류가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제가 유효전류 25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파란색으로 무효전류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여기로 몇 암페어가 흐른다? 마이너스 OJ가 흐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OJ. 이쪽도 마찬가지로 유효전류 25암페어가 흐르겠고요. 25암페어가 흐르겠고 제가 그 분필 좀 줍고 올게요. 25암페어가 흐르고 있고 파란색으로는 플러스 OJ죠. 그래서 여기에는 플러스 OJ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잘 보세요. 지금 이게 마이너스 OJ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맞죠? 플러스 OJ로 바꿔볼게요. 그럼 플러스 OJ로 바꾸면은 얘의 화살표의 방향이 어떻게 돼요? 반대로 바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대로 따라가 주시면은 여기랑 이렇게 맞물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맞물린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이 뭡니까? 지금 이 변압기 내부에 플러스 OJ라는 순환 전류가 생긴 거예요. 맞죠? 안에서 얘네들이 순환 전류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합니까? 순환 전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효분 전류는요, 여기서 뱅글뱅글 돌기 때문에 밖으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류와 사실은 이 전류가 두 개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50A가 되는 것이죠. 25 더하기 25. 얘네들은 안에서 순환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답이 뭐가 됩니까? 플러스 OJ. 뭐 경우에 따라서 마이너스 OJ도 되겠지. 근데 크기가 얼마입니까? 5죠. 그래, 크기만 무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되게 됩니다. 요거는 사실 실기 기출문제예요. 실기 가셔도 요 문제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공식도 교재에는 수록이 되어 있으나 공식 몰라도 되죠. 이거 그냥 회로 이론만 이해하시면은 공식 없이도 풀 수가 있는 문항이 됩니다. 11번입니다. 1차 및 2차 전격 전압이 같은 두 대 변압기가 있다. 그 용량 및 임피던스 강화가 A 변압기는 5kVA 3%, B 변압기는 20kVA 2%. 이것을 병렬 운전하는 경우 부하 분담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부하 분담이다라고 하는 거는 A랑 B랑 함께 일하는데 일을 어떻게 분담해야 됩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A 변압기와 B 변압기가 일을 하는데 A 변압기가 하는 일을 P 스몰 A라고 나타낼 거고 B 변압기가 하는 일을 P 스몰 B다라고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얘네들이 하는 일의 양은요, 본인들 변압기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PA 변압기의 용량을 PA라고 할 거고요. PB의 용량을 P 대문자 B로 이렇게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곱하기 뭐라고 했죠? 퍼센트 임피던스인데 우리가 이 PA와 PB를요, IA다, IB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왜? V는 P는 VI잖아. 근데 병렬 연계에서 V는 일정하니까 P랑 I랑 그냥 비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보시면 부하 분담입니다. 전류죠, 부하가. 그렇기 때문에 전류 분담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V는 IZ라는 식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병렬 연결이니까 V가 어떻다? 일정하다. 그래서 I와 Z는 반비례가 된다는 걸 알면 이 식을 여러분들이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이렇게 도출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식에 그냥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A 변압기의 용량이 지금 5kVA다. B 변압기의 용량이 20kVA다. A 변압기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 3 여기로 들어가겠죠. B는 2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계산해 주시면은 2랑 10이 되고 5랑 2랑 2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6분의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PA가 1이라고 했을 때 PB가 6인 거죠. 그러니까 PA보다 6배 더 일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PA, PB는 1대 6이 된다. 답이 2번이 됩니다. 자, 계속해서 12번 보도록 할게요. 삼상 변압기 병렬 운전이 불가능한 결선조합은 병렬 운전은요 함께 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함께 할 때 제2의 인생 뭐라고 합니까? 결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는 결혼이 불가능한 것을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됩니다. 결혼은 홀수로 해요? 짝수로 해요? 짝수로 하죠. 결혼이 불가능한 경우를 찾아주시면 된다. 그래서 홀수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 다른 거는 다 짝수예요. 얘는 홀수가 되는 것이죠. 답이 4번이 됩니다. 13번입니다. 단권 변압기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우리가 단권 변압기 한번 그려볼까요? 단권 변압기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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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2차 측에 부하가 달린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승합기라고 했죠. 승합기. 요만큼의 전압이 들어갔을 때 결과는 요만큼의 전압이 들어간다. 승합기다. 꼭 기억을 해두시고 1번 1차 권선과 2차 권선 일부가 공통으로 사용됩니다. 얘를 얘기하는 것이죠. 얘는 뭐라고 했습니까? 불로권선 또는 공통으로 사용된다. 공통권선이다라고 부르는 친구죠. 불로권선과 직렬권선으로 구분된다. 그렇죠. 여기가 불로권선이 되는 것이고 여기가 직렬권선이 되는 겁니다. 3번 누설 자속이 없기 때문에 전압 변동률이 적다. 그렇습니다. 얘는 1차랑 2차랑 거의 누설되는 게 없어요. 바로 넘어가는 거죠. 바로 넘어가기 때문에 누설 자속이 작아요. 그래서 누설되는 자속이 작다라는 거는 누설 리액턴스가 작다라는 얘기죠. 누설 리액턴스가 작다라는 얘기는 뭐가 됩니까? 전압 강하 V인 I, Z에서 이 Z값이 어떻다라는 겁니까? 작다라는 거죠. 따라서 전압 강하가 작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작기 때문에 단락 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임피던스가 작으니까, 리액턴스가 작으니까, 방해하는 성분이 작으니까 단락 전류는 크다라는 이러한 특징도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또 전압 강하가 작다, 전압 변동률이 작다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상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단상으로만 사용한다. 우리가 삼상에서 사용할 수 있죠. 그쵸? 우리가 뭘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단상 그렸죠? 삼상으로 어떻게 했어? 우리가 V결선으로 썼고 델타 결선으로 썼고 Y결선으로 썼잖아. 이 단건 변압기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삼상에서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삼상, 단상 다 사용 가능하죠. 그 다음 14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량 10kVA인 단건 변압기를 그림처럼 접속하면 역률 80% 부하에 몇 킬로와트를 공급할 수 있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이제 유효 전력을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역률도 주어져 있고 역률이 80%다. 그럼 코사인 세타가 0.8이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에 이제 출력을 구하려면 이 부하에 걸리는 전압 주어져 있죠. 3300과 이 부하에 흐르는 전류를 어떻게 해줘요? 곱해 주신 다음에 역률 곱해 주시면 되겠지. 이 문제는 이 전류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문제에서 지금 용량 10kV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때 이 용량, 이 단건 변압기의 용량 또는 단건 변압기의 전격 용량을 이 부분 직렬권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직렬권선의 용량이 10kVA다라고 주어진 거죠. 그러면 이 직렬권선에 걸리는 전압은 몇 볼트입니까? 여기 3000V고 여기 3300이니까 여기는 300V가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걸리는 전압이 300V가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류 어떻게 구합니까? 즉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 흐르는 전류 어떻게 구합니까? 용량을 전압으로 나눠주시면 되겠다. P는 VI니까 I는 P 나누기 V죠. 그래서 10kVA를 300으로 나눠주시면 된다. 그래서 이 전류가 어떻게 돼요? 10kVA. 10kVA니까 10의 3승을 뭐로 나눠주시면 된다? 전압 300으로 나눠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전류에다가 뭘 곱합니까? 전압 3300을 곱하고 역률을 어떻게 해주신다? 0.8을 곱한다. 자, 킬로와트를 물었으니까 킬로와트 단위 변화를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3승까지 해주면 요 값이 뭐가 됩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부하의 용량값 P가 되는 것이죠. 이거 계산해 주시면은요, 이거 10의 마이너스 3승, 10의 마이너스 3승 날라가고, 그리고 00 날라가고, 그리고 33 하면은 11이 되고 110이 되는 거죠. 그럼 110 곱하기 10분의 8이니까 88이 되네요. 88kW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게 되는 거네요. 15번입니다. 그 다음. 다음 그림과 같이 단상 변압기를 단건 변압기로 사용한다면 출력 단자의 전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단 VN 1차 전격 전압이라고 하고 V2N을 2차 전격 전압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그림이 주어지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그림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15년도 1회차 문제인데 이제 요거 은근히 많이 틀리셨습니다. 요 그림을 제가 조금 이거를 잡아서 여기 단자를 잡아서 쭉 펼쳐 볼게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기부터 그릴게요. 얘부터 먼저 그려 볼게요. 얘.
얘부터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그대로 그려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그대로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대로 그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그릴 겁니다. 얘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 빨간색은 얘를 잡아서 쭉 펴볼 거예요. 쭉 피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얘를 그냥 쭉 핀 거잖아. 맞죠? 그리고 나머지 얘를 그려볼게요. 얘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는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빼주면 돼요. 이게 뭐예요? 단권 변압기잖아. 그러면은 여기 점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 표시 되어 있죠. 그럼 점 표시를 여기다가 해줍니다. 여기 점. 여기 점은 여기 표현되겠죠. 여기 점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그랬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자, 1차 전격 전압을 지금 600V로 줬죠. 그 말은 여기에 가해지는 전압이 600V예요. 근데 극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위에를 플러스로 잡을게요. 그럼 위에를 플러스로 잡습니다. 밑에를 마이너스로 600V 이렇게 잡아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점인 부분이 뭐가 돼요? 플러스인 부분입니다. 점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2차 측 전압 지금 120V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도 120V가 걸리는데 점인 부분이 플러스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여기 점점이죠. 그럼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감극성이 되는 것이죠. 근데 얘를 펼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실제 최종적으로 여기 걸리는 전압을 지금 구하라고 한 겁니다. 맞죠? 출력 단자의 전압을 구하라고 한 거죠. 요 전압은 어떻게 됩니까? 얘를 더해야 되는데 만약에 마이너스 플러스면 그냥 더하면 되죠. 근데 마이너스 플러스 600V 상승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120V 감소했으니까 얘를 빼줘야 돼요. 그래서 480V가 걸리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감극성, 가극성에 대한 개념도 보고 있는 문제다. 그래서 보자마자 이게 단권 변압기인지부터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16번 문제 가볼게요. 단권 변압기 두 대를 V결선에서 성로 전압 3000V를 330V로 승합하여 300kVA의 전력을 공급하려고 한다. 단권 변압기 한 대의 자기 용량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단권 변압기를 V결선해 볼게요. 그래서 그림 어떻게 그린다고 했죠? 우리가 단권 변압기는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단권 변압기죠. 그러니까 똑같잖아. 제가 어떻게 그렸어요? 이렇게 그렸잖아. 이렇게 그렸는데 얘를 지금 이렇게 기울인 거예요. 얘를 이렇게 기울인 거예요. 얘를 이렇게 기울인 거예요. 똑같은 그림이죠. 왜 기울였어요? V결선 하려고 좀 멋있게 V결선인 걸 좀 티를 내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한 대이기 때문에 한 대를 더 그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다가 한 대 더 그려요. 이렇게 한 대를 더 그립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정말 멋있는 V결선이 나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맞죠? 그래서 여기도 선이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세 개죠. 즉 3상 전력 공급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부하가 이렇게 걸려 있다라는 거죠. 부하. 자, 우리가 그러면은 지금 주어진 3000V는 여기 전압을 주어진 겁니다. 여기 전압. 3000V를 넣어주게 되면은 3300으로 승합이 된다. 즉 여기에 전압이 얼마라고요? 3300V가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부하의 용량이 얼마라고요? 300kVA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것이 한 대의 자기 용량입니다. 지금 두 대죠. 그럼 한 대 자기 용량이다라고 하는 건 여기에 용량을 구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맞죠? 여기에 용량을 구하려면 일단 여기 걸리는 전압을 구해야겠죠. 이 전압은 쉽게 구할 수가 있죠. 3300에서 300을 빼면 돼요. 그러면은 300V가 걸린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구해야 되면 전류. 그럼 이 전류만 구하면 끝이 나는데 이 전류는 지금 보시면 여기 흐르는 부하로 가는 전류가 되는 겁니다. 즉 얘네 선간 전류가 되는 거예요. 선전류 없어요. 선전류가 되는 것이고
이 3300V가 뭐야? 선간전압이죠. 얘가 선간전압 VL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삼상에서 지금 킬로볼트 암페어 피상 전력이 주어져 있죠. 삼상 피상 전력은 어떻게 구합니까? P는 루트 3의 선간전압 VL에 그리고 선전류 IL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죠. 유효전력이다. 그럼 코사인 세타가 붙는 거고. 만약에 상전압이 주어져 있다. 그럼 계수가 3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상전압의 상전류 이런 식으로 구하죠. 근데 지금 주어진 것이 선간전압과 선전류니까 이 식을 써보자 이겁니다. 그럼 용량이 지금 300kVA예요. 그러면은 300kVA니까 편하게 10의 3승 단위 반영해 주시고 이게 루트 3이 되는 거죠. 선간전압 얼마라고 했습니까? 3300이라고 했고 IL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IL 구할 수가 있죠. IL 어떻게 구합니까? IL은 300 곱하기 10의 3승에 루트 3의 3300이다. 요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계산을 해주시면은 52.49A가 되네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52.49A가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흐르는 전류가 52.49A가 되겠구나. 그럼 여기 흐르는 전류가 52.49A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주시면 되겠습니까? 이 300V와 52.49A를 곱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킬로와트로 바꿔주시게 되면 답이 어떻게 되시죠? 15.7kVA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푸는 거를 제가 권장을 드립니다. 자, 근데 이렇게 푸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앞에서 공식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부하 용량분의 자기 용량은 루트 3분의 2에 곱하기 VH분의 VH 마이너스 VL 뭐 요거 쓰셔도 되겠죠. 그래서 VH에 뭘 넣습니까? 3300을 넣고 VH에 3300을 넣고 VL에 뭘 넣습니까? 300을 그러니까 3000을 넣는 거죠. 3000. 그래서 이게 뭐가 돼요? 3300이 되는 거고. 이렇게 놓고 계산을 해줘요. 부하 용량 뭐라고 했습니까? 300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자기 용량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 값은 아마 31.52, 4번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얘 2배가 나올 겁니다. 31.5 이 정도 나올 거예요. 왜? 여기에 자기 용량 값은 여기 지금 이 공식의 자기 용량 값은 뭐라고 했습니까? 얘랑 2개 더한 값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계산을 다 하고 이 공식에서는 계산을 다 한 후에 한 대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2를 나눠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식에도 지금 보시면은 여기 2가 있잖아. 어디에? 자기 용량이 2가 있잖아. 이 2의 의미가 얘랑 얘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자기 용량 구한 다음에 2를 나눠 줘야 된다. 어디에서? 이 공식을 쓰고 싶으면. 아시겠죠? 근데 뭐 저는 그래서 이 공식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이대로 이래 풀어주시는 걸 권장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걸 쓰고 싶으면 얘가 2개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걸 안다라는 건 사실 이거를 다 이해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을 해달라. 자, 그 다음 17번 문제 가볼게요. 누설 변압기에 필요한 특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누설 변압기 같은 경우는 뭐 간단하게 그리면은 자, 우리 일반 변압기가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일반 변압기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전압을 넣어줍니다. 1차 측에. 그럼 전류가 들어가요. 그럼 여기서 자속이 발생하죠. 그럼 이 자속이 2차 측으로 다 넘어가서 2차 측에 유기기 전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이 누설 변압기 같은 경우는 형태가 어떻게 된다라고 했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속이 2차 측으로 다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 누설되는 게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누설되는 애들이 이렇게 많아진다라는 것이죠. 일부러 이렇게 만든 겁니다. 즉 누설 변압기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누설 자속이 많다라는 의미예요. 그 말은 우리가 누설 자속이 많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누설 자속이 많다. 그러니까 뭐 누설 변압기겠죠. 누설 리액턴스가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리액턴스 값이 크다라는 거예요. 리액턴스가 크다라는 건 우리는 V인 I, Z에서 뭐가 되는 겁니까? Z 값이 커지는 거니까 전압 강화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압 강화가 어떻다?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곡선을 그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프를 그리면은 누설 변압기 같은 경우는 전류가 증가함에 따라 전압의 그래프가 자, 이러한 형태로 되게 됩니다. 왜? 전압 강화가 심하니까 전류가 증가함에 따라 전압 강화가 이렇게 심해지게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뭘 기억하라고 했습니까? 전류가 증가함에 따라 전압이 감소하는 것을 제가 수하 특성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첫 번째 수하 특성이구나. 알아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어떤 특정 전류값으로 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 보시면 특정 전류값으로 가는 거예요. 따라서 두 번째 정전류 특성이 있다. 그래서 누설 변압기 같은 경우는 이 두 개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수하 특성, 전전류 특성. 여기서는 이제 수하 특성 답이 4번이 되게 됩니다. 18번입니다. 탭 전환 변압기 1차 측에 몇 개의 탭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서 제가 다 설명을 했는데 개념 시간에 자, 우리가 1차 측이 있고요. 2차 측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측에 우리가 수용과 측에 지금 전압을 인가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이 수용과 측에 전압을 100V를 넣어줘야 돼. 100V 원래라면. 그래서 전압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까요? 뭐 1000대 100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차 측에 몇 볼트가 들어와야 돼요? 1000V가 들어와야지 2차 측 수용가에 100V가 걸릴 거 아닙니까? 1000대 100으로. 근데 이유는 모르겠으나 1차 측에 전압가가 너무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 도착해 보니까 1000V가 아니라 900V야. 그럼 900V가 들어오면은 여기 몇 볼트가 걸려요? 1000대 100이니까 10대 1이죠. 10분의 1, 90V가 걸린다고 90V가.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90V의 전압을 어떻게 해주겠다? 증가시켜주기 위해서 100V로 증가시켜주기 위해서 여기에 뭐를 다는 거죠? 탭을 다는 겁니다. 이렇게 탭. 이렇게. 탭을 다는 거예요. 그래서 탭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딸깍딸깍 하면서 탭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측의 권수비를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바꿔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000이 아니라 뭐로 바꿔주면 돼요? 900으로 바꿔주면 되지. 탭이 원래 여기 있었다면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래서 권수비가 900만큼. 그러면 900이 들어왔을 때 몇 볼트를 넘겨줄 수 있다. 900이 들어와도 100볼트를 넘겨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전점, 여기에 전압을 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탭 변환 변압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19번입니다. 평형 삼상전류를 측정하고 60대 50의 변류기 두 대를 그림과 같이 접속했더니 전류계에 2.5A 걸렸다. 1차 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자, 이거 공식 여러분들 잊어먹으라고 했습니다. 자, 2.5A가 지금 흐르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1차 측에 흐르는 전류를 I1이다, IA다 할게요. 여기 A상이 IA다. 여기 IB가 흐르고 여기가 IC가 흐른다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랬을 때, 자, 넘어갔을 때 여기 구별을 하기 위해서 얘네들을 대문자로 할게요. 대문자. I, A, B, C 이렇게 하겠습니다. CT 1차 측이죠. 2차 측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전류의 방향이 바뀐다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기 전류의 방향이 바뀌었다. 그래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 스몰 a다라고 할 거고요. IB 같은 경우는 CT를 지나지 않기 때문에 유도되는 전류가 없고 IC 같은 경우도 여기서 유도가 되어서 IC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IA가 쭉 따라갑니다. 이렇게 쭉 따라가요. 그럼 요 지점을 보겠습니다. 자, 요 지점에서 IA가 어떠고 있습니까? IA 쭉 따라갑니다. IA가 들어오고 있어요. IA라는 전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IC라는 전류 부호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IC가 돼요. 마이너스 IC가 되면 마이너스 IC도 들어오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IC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우리가 무슨 색으로 해볼까요? 구별이 되게 주황색으로 해볼까요? 여기로 들어오는 전류의 합이 뭐가 됩니까? IA 마이너스 IC가 되는 거죠. 그래서 IA 더하기 마이너스 IC가 되는 것이고 이 전류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전류가 2.5A라는 거예요. 맞죠? 2.5A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벡터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워 보이지만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고 여러분들 실기 가셔도 이 벡터도 계속 나옵니다. 여기가 IA고 여기가 IB고 여기가 IC가 됩니다. 지금 보시면 IA 더하기 마이너스 IC입니다. 그럼 IA 벡터는 요 벡터가 되죠. 얘가 IA 벡터가 되는 것이고 마이너스 IC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IC 벡터가 요거니까 얘 벡터랑 어떻게 되는 거야? 반대 방향의 벡터가 마이너스 IC가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얘네들이 합성은 어떻게 한다라고 했습니까? 합성은 평행 사변. 얘랑 평행한 선분 그어주시고 얘랑 평행한 선분 그어주시고 가운데를 갈라주시면은 요 벡터가 뭐가 되는 거죠? IA의 마이너스 IC 벡터가 되는 것이고 이 값이 2.5A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노란색 벡터 또는 빨간색 벡터 얘랑 얘의 관계만 파악하면 됩니다. 맞죠? 어떻게 한다라고 했습니까? 수선의 발을 내려줍니다. 그러면은 요 각도가 몇 도가 됩니까? 30도가 되는 거죠. 여기 120도니까 반 자르면 60도, 60도 반 자르면 30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얘 길이가 얼마예요? IA의 코사인 30도가 됩니다. IA의 코사인 30도가 몇 개 있습니까? 여기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하나 더 있죠. 그러면은 이 2.5A라는 애는요. 뭐라고 나타낼 수가 있냐면은 IA 코사인 30도에 곱하기 2예요. 맞죠? 아니 그렇잖아요. IA에다가 루트 3을 했어요. 근데 이게 몇 개야? 2개니까 곱하기 2가 되는 거지. 루트 3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코사인 30도 다시. 자, IA에 제가 마음이 급합니다. 결과값이 바로 나왔어요. 코사인 30도가 몇 개 있는 거예요? 2개가 있는 거죠. 코사인 30도가 2분의 루트 3이잖아. 결론은 이 값은 루트 3IA예요. 루트 3IA. 루트 3IA. 이 값이 2.5라는 거지. 그럼 IA는 얼마예요? 루트 3분의 2.5지. 그러면 이 값이 루트 3분의 2.5A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빨간색 마이너스 IC 벡터도 위상은 다르지만 이 빨간색의 길이도 루트 3분의 2.5 루트 3분의 2.5A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다시 와볼게요. 얘가 뭐라고요? 루트 3분의 2.5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CTB가 1차가 60대 5라는 거죠. 그러니까 2차에 5A가 그러면 1차에 60A가 생성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얘는 지금 분명히 2차 전류예요. 그럼 1차 전류로 가려면 뭐를 곱해줘야 됩니까? 자, 1차가 60이고 2차가 5입니다. 1차가 무조건 2차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몇 배 더? 12배 더 5분의 60이 10이잖아. 그럼 2차 전류가 1차 전류보다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12 곱하면 되지. 네, 그렇잖아요. 여기에다가 뭘 곱해요? 12. 그러니까 5분의 60을 곱해야 된다고. 5분의 60. 그렇죠? 그러면 요 값이 뭐가 돼요? 1차 전류 값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10 루트 3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뭐씩 나와 있죠. 근데 결론적으로 마지막 식 보시면 루트 3분의 2.5에 5분의 60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문제는 좀 이렇게 풀어주셔야지 여러분들이 어쨌건 지금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일 거 아닙니까? 대부분이. 그러면 실기 가서 이거 또 나옵니다. 또 이걸 암기해가지고는 이 결선 좀만 바뀌어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특히 뭐 공기업 준비하시는 분들 이런 문제 자주 나옵니다. 공기업 시험에서. 아시겠죠? 제가 공기업도 제가 들어갔다가 공기업도 최종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갔다가 나왔잖아요. 공무원 시험, 공무원도 제가 기출문제 다 촬영하고 있어요. 전체 다 촬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도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격증보다 더 멀리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격증을 따고 공기업, 공무원 이런 걸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거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되고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도 실기 가시면은요 이런 거 꼭 벡터도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게 요 문제뿐만 아니라 벡터들을 좀 활용해야지 훨씬 더 쉽게 문제 접근이 가능해요. 처음 할 때 어려울 수 있는데 알고 나면 지름길이라는 거죠. 제 말 꼭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은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잘 어렵다 하시는 분들 일단 넘어가시고 공식만 기억하신다든가 결과값만 일단 기억하시되 그래서 한번 들어는 보셔야 됩니다. 벡터도가 저런 거구나. 눈에라도 익혀놔야지 실기 가가지고 봤을 때 더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계속 보다 보면 이해가 되거든. 근데 딱 보고 몰라 나 안 해 이래버리면은 실기 가서 얘가 또 나오면은 뭔 말인지 또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더라도 한번 쭉 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른 개념은 모르겠는데 이 벡터도는 너무 중요합니다. 3상. 제가 뭐 잔소리가 길었는데 20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위에서 하는 거예요. 위에서. 제가 직접 경험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20번입니다. 변압기 내부 고장 검출을 위해 사용하는 계정기가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내부 고장 세 가지 배웠죠. 비율 차동 계정기, 부울즈 계정기, 충격 압력 계정기 꼭 기억을 해두시고 실기 가시면은 내부 고장 검출을 위해 사용하는 계정기를 적으시라고 요 세 개 적는 게 나와요. 그냥. 그래서 뭐 지금은 달달 외울 필요는 없고 필기이기 때문에 선지 보고 맞는지 아닌지 정도만 알면 되겠지. 그럼 실기 가서 좀 익숙하니까 좀 외우기 쉽겠지. 오케이. 그래서 답이 뭐가 됩니까? 과전압 계정기가 된다. 그래서 뭐 한 가지는 뭐 필기, 실기 전혀 관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뭐 제 강의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실기에 이런 것도 나옵니다. 실기에는 또 변형돼서 나옵니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죠. 그러니까 연계성이 없다라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시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다시 공부해야 되는 것들이 있지만 추가로 새롭게 공부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물론 제 생각에는 필기를 조금 깊게 공부하지 않거나 아니면 필기를 너무 이제 약간 수박 겉핥기식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합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실기를 가시게 되면 사실 새롭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죠. 근데 필기를 조금 공부를 하신 분들은 실기 가셨을 때 이거 필기에서 배운 내용이구나 아니면 처음에 눈치를 못 채더라도 강의를 듣다 보면은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익숙하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괜히 필기 때부터 좀 기본을 다져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필기 때 뭐 전공 공부처럼 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적당히 개념은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필기 합격도 쉽고 실기 합격도 쉽게 되는 겁니다. 부홀즈 계정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홀즈 계정기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변압기가 있습니다. 변압기가 있고 이 변압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변압기 외함에 있습니다. 이 변압기가 변압기 외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열화 방지를 위해서 콘서베이터가 있다라고 했죠. 변압기 외함과 콘서베이터 사이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 부흐홀즈 계정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흐홀즈 계정기는 변압기에 뭐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가스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이 가스를 어떻게 하는 거야? 검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보시면은 전기적 신호로 동작한다. 절대 아니죠. 가스를 검출하는 겁니다. 물리적인 거죠. 전기적인 게 아니라. 그래서 2번이 틀렸다. 자, 오동작 가능성이 많고요. 변압기 보호, 변압기 내부 고장 보호에 사용된다. 앞에 문제랑 동일합니다. 내부 고장 보호에 사용됩니다. 그리고 변압기 주탱크, 이 주탱크가 여기고 콘서베이터 연결하는 관중에 설치한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변압기 두 번째 파트였고요. 여러분들 꼭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